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을 했죠. 이거 4차 대유행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틀을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세인 게 좀 걱정인데요. 뭐 일각에서 니까 4차 대유행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뭐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 이게 설 동안에 좀 검사가 미루어졌던 분들이 한꺼번에 받는 현상도 좀 발생하는지라, 아, 예예. 예, 현재 이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다시 좀 안정세를 가져갈지, 음. 아니면 계속 증가하는 추이로 갈지, 예. 금주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오늘 내일 정도까지 보면서 음. 저희들도 계속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설 연휴 때 좀 그 물론 그 부분적이긴 했지만 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떤 그렇습니다. 설 연휴 때 어떤 요인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600명대라고 한다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설 연휴 때 이동량이 많았던 부분들은 아마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기 시작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정도까지의 환자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음흠. 좀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뭐 4차 대유행까지는 아니고 다시 좀 진정세로 돌아간다. 아니다라고 이제 이걸 가를 수 있는 확진자 수 기준은 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이제 여기 수에서 다시 감소하는 쪽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도 유행이 커지는 쪽으로 음 가는지 음. 그런 그 상황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또 특징적인 현상이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제 몇 사례가 지금 그 연속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그러니까 요번 주에 좀 특이하게 사업장들이 좀 몰리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업장 쪽에 대해서는 원래 평상시 좀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 주 사례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예. 기숙사 형태 사업장 이런 경우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음흠. 우선 이런 사업장들을 좀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예, 기숙사를 가지고 있거나 음. 혹은 외국인들 의존도가 좀 높은 네. 보통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예. 고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고용부와 법무부가 일제히 좀 점검을 하고 음. 필요하다면 좀 검사도 일부 부분적으로 하면서 한번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일주일 뒤면 또 3일절 연휴가 오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지금 연휴이기 때문에 이동량이 느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집회가 열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데 이 변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아무튼 이동량이 증가하면은 계속 감염이 좀 더 확산되는 여지가 있고 예. 이제 수도권 쪽이 워낙 좀 환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제 그제 수도권이 전부 300명 넘는 400명 넘는 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음. 이제 이동에 따라서 좀 우려하는 거는 수도권 쪽의 감염이 이 비수도권 쪽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음. 양상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저희가 좀 이동을 자제해 줍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예. 이번 설 아니 저 3일절 연휴가 있을 때 그때도 좀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그 개편 문제를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개편을 하기로 큰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지금 구체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개편을 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이게 저희가 큰 유행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그때 나타났던 좀 새로운 사실들, 그다음에 네.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한계점들을 좀 이 반영을 해서 거리두기를 계속 개편해 왔던 중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3차 유행에서 나타났던 부분들, 음. 특히 약간 이제 이게 이번 3차 유행을 제가 봤더니 개인 간 접촉이 굉장히 좀 우세했었고 어. 이런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가 가령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그런 행위 규제였는데 예. 사실 그런 행위 규제들은 저희 거리두기 단계에
이 대응 조치로 들어와 있지 않고 즉자적으로 만들어냈던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리두기 체계를 좀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 아, 구상입니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단계별로 5인 이상 뭐 내지 뭐 20인 이상 이런 식으로 사적 모임 금지 그러니까 기준선을 설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현재 지금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굉장히 좀 강력한 편이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예, 반면에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는 별로 없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있는 조치는 50인 이상 행사 금지,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이 정도가 다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들이나 예, 아니 뭐 운동이나 이 외출 여행 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 대신 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생업상의 그 운영을 차단하는 조치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갈래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여행과 외출을 그 제한한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방안입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좀 이 외국의 경우에는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예, 뭐 외출 자체를 금지시킨다든지 예, 뭐 아니면 이동을 금지시킨다든지 예. 아마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거기에 대한 좀 이 타제를 좀 이미 권고하는 것들 그런 중심으로 아마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권고, 그러니까 강제적 예, 금지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그 외출 자제라고 하는 것들도 외출의 그러니까 목적은 참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 일괄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거를 보니까 행정 명령으로 내리긴 내리는데 네, 뭐 생필품 구입이나 네, 뭐 예를 들면 상황이 심각할 때는 생필품 구입이나 아니면 출퇴근 혹은 병원 방문 이런 네, 외에는 예, 외출 자체를 일제히 하지 말도록 아예 행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예. 혹은 시간을 정해서 몇 시 이후에는 이렇게 외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보면 그러면 후자 같은 건 거의 통행 금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건? 예. 지금 유럽 쪽에서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가 지금 18시가 지금 이 18시 이후에 그 사적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예, 예. 그 정도로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들이고요. 네. 다만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권고를 좀 드려서 국민들께 그걸 좀 따라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접촉이 줄어들도록 음. 하는 체계들을 계속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이나 생업 시설에 대한 일괄 규제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이런 방향이라는 거죠. 예. 특히 좀 그 집합금지 조치 같은 경우 아예 원천적으로 운영을 못하게끔 저희가 이 중단을 시키는 조치다 보니까 네. 집합금지를 좀 최우선적으로 좀 최소화시키고 음. 가급적 단계가 올라갈 때 좀 이 밀집도가 완화되게끔 이용 인원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영 시간을 좀 그 제한을 한다든지 네. 하는 쪽의 조치만 좀 중심으로 설계를 해볼 예정입니다. 면적당 이래서 이제 몇 명 이런 식으로 예, 그 그렇습니다. 밀집도를 조절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영업 시간 어떤 규제보다는. 예, 근데 참 여기서 근데 이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물론 권고 수준이라고는 하셨긴 하셨습니다만 외출 자제를 권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괄적 영업 제한은 좀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타격은 어차피 똑같다 이런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영업의 타격은 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사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가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또 국민들 스스로도 또 이런 이 생업시설 이용을 스스로 줄여나가시는 현상도 이제 겹치게 될 겁니다. 이게 더해서.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만 이제 그 규제의 방향을 예. 생업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하기에는 음. 이게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 여러 가지 반발의 문제가 커서 네. 이런 이 사회 경제적인 규제 쪽을 좀 전체 국민들이 나눠 가지는 쪽으로 네, 네. 일부 생업시설로 집중시키기보다는 음. 그런 틀로 좀 바꾸려고 하는 뭐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뭐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소셜버블 사례를 언급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소셜버블이라고 하는 게? 이 소셜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 좀 강조해서 개념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는 몇 명으로서 사적 모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 그 나라의 경우에는 버블, 거품이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보는 그룹을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6일을 얼굴을 맞대고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네네네. 그룹을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한데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매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본다든지 혹은 한 2, 3주 만에 한 번 보게 됐다든지 혹은 아예 몇 달 만에 본다든지 예. 그런 낯선 사람을 보는 거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동일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동일 생활 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균질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임은 뭐 3명을 만나든 6명을 만나든 8명을 만나든 안전성이 높은 편인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같은 회사 사람이면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식당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간단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오래간만에 여러 군데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는 감염 위험이 크다. 그거는 설사 2명이든 3명이든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무튼 요 개편 확정 발표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일단 제가 다음 주 정도까지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견 수렴에 나설 생각인데 예. 다만 이제 개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감염이 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예.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개편 전환 시기 자체는 좀 별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